최준철 대표님과의 점심 식사 기회에 참석하셨던 많은 동기부여와 배움을 얻으시는 이런 소중한 자리에 모실 분을 어떻게 뽑느냐, 가치투자 경력고사라는 것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프로입니다. 가치투자 경력고사 결과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방송 도와주실 조 팀장님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조 오늘도 팀장 기분 좋은 조 진행하셨었고요. 팀장입니다. 망했죠. 글로벌 조 PD님 반갑다고 채팅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경력고사 출제위원이잖아요. 만점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난이도 설정을 했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10문제 다 맞추신 분들이 여러분이세요? 한 번이 아닙니다. 무려 3분입니다. 10문제는 못 이거 맞췄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인데. 아마 지식이 출중하시거나 검색 실력이 출중하시거나 출제자로서 약간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충분히 어렵게 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디 한번 네, 띄워주시고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통계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응시 인원이 379명. 특이한 게 이제 1점자. 네, 14명이네요. 사실 10문제고 OX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찍어도 사실 그쵸. 1점이 나올 확률은 50-50 확률이니까요. 몸풀기용으로 OX 퀴즈 최준철 대표, 김민국 대표 언제 만났냐 요거까지 푸시고 이번 문제로 넘어가면서 난이도가 급상승하면서 겁을 먹고 좀 포기를 하신 게 아닌가. 내 길이 아닌가벼. 정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는 5.25점. 대부분 그래도 50점 이상은 다 맞으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리님도 이거 풀어보셨죠? 저는 근데 아무래도 출제하는 과정에서 풀어가지고 쳤으면 한 70점 정도 맞지 않았을까. 70점 정도.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1번 문제, 김민국과 최준철은 2001년 학교 수업 시간에 처음 만났다. 여기 함정이 좀 있습니다. 2001년도에 만난 건 맞아요. 어디서 만난지 혹시 아세요? 아이투자에서 만났다고. 뉴아이라는 네. 그런 사이트에서 만나신 거고요. 온라인에서 만난 것도 만난 거잖아요. 메타버스 시대니까. 열정이라는 책. 2013년도에 VIP 자산용 10년을 맞아서 이 책을 출간을 했고요. 제일 첫 페이지 뉴아이라는 이름의 작은 웹사이트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DM 같은 걸 발송을 했겠죠. 번개를 하셨는데 서울대 녹두거리 근방에 있는 식당에서 만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2001년도에 온라인에서 만났다. 식당에서 처음 얼굴을 봤다. 어찌됐든 이 문항의 정답은 X. 그럼 2번, 한국형 가치투자에 따르면 촉매는 잠든 주가를 깨우는 알람시계, 모멘텀은 주가를 더 달리게 하는 채찍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좀 보너스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정의를 좀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대충 맞는 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83.6% 16.7% 분들은 아마도 비유가 너무 많이 있어서 좀 헷갈렸거나 모멘텀이나 촉매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아닐까. 촉매 모멘텀 뭐 비슷하게 쓰다 보니까 뭐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사실. 촉매와 모멘텀에 대한 영상이 BIPTV에 있으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다음 중 위대한 투자자 찰리 먼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또 이제 킬러 문항 중 하나. 4번이 정답이었죠. 푸어 네. 찰리스 아말락, 가난한 찰리의 영감, 그가 네. 쓴 유일한 저서이다. 강연이나 이런 데서 했던 말들을 피터 코프먼이라는 친구가 에디팅, 편집을 해서 출간한 것으로 로스쿨 졸업해서 부동산 관련 변호사 하셨더라고요. 모든 현명한 투자자는 가치 투자다. All intelligent investment is value investing.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뭐 영어를 쓸 필요는 없겠다 해서 버핏은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지는 않았고 뭐 중국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찰리 먼거가 옆에서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BYD라든지 그 밖에 이제 중국에도 투자할 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얼마 전에 99세로 돌아가셨잖아요. BID에서는 그 추모 세레모니도 했더라고요. 와. 찰리 먼거 위인의 그 존재감이 네. 상당하구나. 네, 4번 문제는 한국형 가치 투자에 따르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요. 이것도 정답률이 상당히 높네요. 네, 83.6%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굳이 책을 읽지 않아도. 반복 구매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숫자가 많고 다변화되어 있고 쉽게 모방하기 힘든 무형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또 배워갈 수 있는 문제였네요. 한마디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자, 5번. 다음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이 제시한 투자의 정의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Investment operation is open
thorough analysis. 사실 요거는 킬러 문항이라기보다는 첫 문장만 검색하시더라도 사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항이다. 한국말로 써놓으면 약간의 단어 번역상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문 그대로 써서 영어로 출제를 했습니다. 보시면 함정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우리 가치 투자자가 이코노믹 인디케이터라고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2번, 3번은 지우고 시작하셨을 텐데 마진 오브 세이프티. 그레임 아버님께서 이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단어시잖아요. 네. 함정으로 제가 딱 넣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께서 함정에 풍덩 빠지셨습니다. 네. 함정을 설치하고 좋아하시는 그 팀장님이 보고 계시고요. 무려 사악하네요. 197명, 네. 52.3%가 여기서 오답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철저한 분석과 네, 원금의 안정과 네, 그리고 적절한 수익. 네. 이 세 가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투자의 정의라는 것을 또 배울 수 네. 있는. 최 대표님식으로 해보면 로우 리스크, 미디엄 리턴 뭐 이렇게 이제 책에도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치 투자자는 장수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다음 중 장수한 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이 문제 정말 어려웠습니다. 요거 상당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채팅창에도 뭐 신기한 문제다, 재밌는 문제다 이런 것들도 부사장님께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24.1% 정답 득점을 하셨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였던 만큼 득점자 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3번을 고르신 분이 202명이나 됩니다. 명언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듣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런 나이를 사실 체크해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워낙 멍거님께서는 최근에 서거를 하셨다 보니까 또 기억하기 쉬운 나이.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찰리 원거 헌정 컨텐츠를 올렸었는데 네. 거기 댓글로 찰리 원거 99.9세까지 사셨다. 숫자 좋네요. 네, 99.9. 0.1만 더 사셨으면. 어쨌든 가장 장수하신 가치 투자자는 어빙 칸. 몇 세에 들어가셨죠? 100세 넘으셨어요. 네. 103세인가? 109세. 109세인가요? 네, 109세더라고요. 같은 시대에 살진 않았으니까 네. 검색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저희가 자료 화면 같은 데서 사진을 가끔 접할 때가 있는데 네. 데이비드 도드라는 그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사실 사진만 봤을 땐 다 그냥 할아버지세요. 저희한테 그렇죠. 뭐 60대 70대 할아버지가 아니라 많이 할아버지. 이제 옹이라고 네. 호칭을 붙여드려야 되는. 그렇죠. 나이. 맞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 중에서는 가장 좀 일찍 돌아가셨다. 몇 세에 돌아가셨나요? 82살로 돌아가셨는데 네. 이 시대에 그리고 남자라는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장수하신 건데 가치 투자자들은 왜 장수하는 걸까요? 참 마음이 편해서이지 않을까요? 가치 투자자들 보면은 이 마음의 변동성이 크지가 않은 것 네, 같아요. 항상 맞습니다. 호수와 네. 같은 잔잔한 마음이 있고 악재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호재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쭈빼기 7번입니다. 다음 중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 편입한 적이 없는 기업. 이 문제를 처음에 아이디어로 낸 건 저였는데요. 3번이 정답이 토요타가 정답이고 4번이 이제 함정인 거죠. 네, 노홀딩스. 네,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기업도 아니고 이게 또 브라질 기업이에요. 네, 핀테크 기업이죠. 뱅킹, 온라인 뱅킹 네. 관련된. 처음에 유명해진 네. 거는 아크에서 편입을 해가지고 유명해졌었다고. 아, 네, 그렇죠. 저도 만약에 이거 풀었으면 3번, 4번 막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큰 네.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역사가 오래돼 있기 때문에 다음 문제는 성장하는 회사가 높은 PER로 투자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 피터 린치가 주로 사용했던 이것은 정답은 뭔가요? 네, 1번 PEG였습니다. 67.4%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맞추셨어요. 개인 투자를 좀 해보신 분이라면 DCF라든지 에비에비타라고 불리는 PSR 같은 경우는 알 수는 있는 부분인데 투자를 안 하시고 이런 지표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공식이 외계의 용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최은철 대표께서도 PR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피터 린치의 PEG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네, 이제 끝나가네요. 9번 문제. 한국형 가치 투자에서 말하는 가치 투자의 세계관이 아닌 것은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았네요. 네, 정답률 37.1%. 한국형 가치 투자 책을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가치 투자에 대한 이론이 아니고 최은철 대표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론입니다. 3번 평균 회귀론적 사고는 없습니다. 네. 장기적 낙관론, 회의주의, 주식은 능멸의 대가, 시장보다 종목, 장기 투자, 순환론적 사고, 확률론적 사고, 교집합적 사고. 회의주의랑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렸거나 네. 그럴 수는 있겠네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사실 관련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 무려 30.5% 분들께서 교집합적 사고를 정답으로 골라주셨거든요. 네. 설명 가능하신가요? 종목을 찾을 때 좋은 퀄리티의 기업이지만 적정한 가격에 있는 그 두 가지 영역이
공존하는 그 교집합에 있는 종목을 찾으려는 준비해 오셨나요? 이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한국형 가치투자 열심히 네. 읽었습니다. 퀄리티랑 가격뿐만이 아니더라도 경영자도 좋아야 되고 재무 상태도 좋아야 되고 제품 자체도 많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뭐 주주를 대하는 행동 이런 것들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좋다. 벌써 네. 마지막 문제네요. 네, 아쉽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에 영향을 준 대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으로 투자 대상 기업을 고를 때 경영자의 탁월한 능력과 미래에 대한 계획, 연구개발 역량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탠포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투자론을 강의하기도 했던 이 사람의 이름은 정답 필립 피셔. 네. 그렇죠? 주관식 문제인데 38.5% 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맞추셨습니다. 첫 문장 읽어보면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에 영향을 줬다? 그레이엄인가? 멍건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오답이 벤자민 그레임과 찰리 멍거 이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혹시 좀 이색 답변도 있었나요? 뭐 최준철 뭐 이런 답변도 있었는데 웃으라고 이렇게 주신 네. 걸로 본인의 85%는 벤자민 그레이엄이고 15%는 필립 피셔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초창기 가격적인 부분, 안전 마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영향을 굉장히 받았으나 필립 피셔의 그런 기업의 성장에 대한 경영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흡수하시게 된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뭔가 딱 한 가지 그 개념이 아니라 많은 대가들의 특징에서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듯이 어떤 세계관이라던가 가치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문제 10가지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고득점을 올려주셔가지고 감동 반면에 자존심이 상한 거 한편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가치투자에서 잘 알고 계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반성도 좀 해봤습니다. 아는데도 헷갈리는 문제도 있었고 좀 더 겸손해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자극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 2회 동력고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선보이고 싶다 이런 욕심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또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가치투자 덕력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해 봤는데요. 많이 아는 것보다는 행동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긴 생방송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시고 좋은 말씀 채팅으로 남겨주시고 고객분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한 번 더 드리고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